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도면은 우측 하단부에 이러한 제로섬이 생길 수 있는 거 말고는 대체로 좌표도 단순하고요.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코를 열고 백플로 탭을 클릭한 다음에 백플로 설정을 클릭해서 컨트롤 형식은 ISO 밀링을 선택해 주고요. X100은 X0.100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반지름 보정 불가능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체크를 해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은 3D 밀링 및 터닝 새로운 오픈 GL 이걸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퍼센트 기호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는데 원래 프로그램 번호의 형식은 알파벳 대문자 5자하고 아라비아 숫자 4자릿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입력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G40, G49 해서 보정을 취소하고 G80, EOB 사이클도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G28, G91, Z0.25B 자동 원점 복귀를 시키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G91이라는 증분지령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구를 불러와서 가공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공구를 엔드밀은 1번, 센터 드릴은 2번, 드릴은 3번, 탭은 4번, 볼 엔드밀 5번, 페이스밀은 6번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공구를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 시험장에 세팅된 공구 번호를 제대로 불러와서 프로그래밍을 해 주어야 되겠죠. 기억하시고요. 자, 처음에는 일감이 30mm짜리를 받았는데 도면상에는 높이가 28mm이기 때문에 상면에 2mm만큼 절삭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밀을 불러옵니다. D06, M06 EOB, 그리고 S1200, M03 EOB, 그리고 G90, G54, G00, X120점, Y35.25B 공구의 첫 번째 위치를 지정하고요. G43, H06 길이 보정한 다음에 Z50점, M0825B 절삭률을 켜줍니다. 그리고 Z10.25B 공구를 안전 위치로 진입하고 그리고 나서 G01, Z0점, F30025B 해서 직선 가공과 가공 깊이 그리고 이성 속도를 지시해주고 그 다음에 X-50점 두 번째 위치 좌표를 지시를 해서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지시한 Z0점만큼의 깊이로 절삭 가공을 하라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G49 보정 취소하고 G00, Z100점, M09 EOB, M05 EOB 주축 정지시키고 G28, G91, Z0.25B, M01 EOB 해서 선택 프로그램 정지 명령을 사용합니다. 기계의 옵셔널 스톱이라는 스위치를 켜놓고 프로그램에서 M01을 지령을 하게 되면은 절삭 가공을 하다가 일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공되어 있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령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면을 받으면 처음에 이렇게 좌표값들을 이렇게 먼저 산출을 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중에 좌표값을 산출하다가 자칫 실수하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각 프로그램들을 작성한 다음에 뒤쪽에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 해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앞에 있는 프로그래밍만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해설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프로그램을 전체를 쭉 이렇게 놓고 보시면 대체로 어떠한 흐름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기억을 해 놓고 프로그래밍 작성을 할 때마다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보다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센터 드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T02 M06 252 그리고 S1000 M03 252 G90 G54 G00 X38점 Y38.252 해서 첫 번째 공구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G43 H02 Z50점 M08 252 해주고요. Z10점 252 그 다음 G99 해서 고정 사이클 R점 복귀 명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G81 해서 드릴 사이클 명령하고요. Z-2점 하는데 드릴 깊이죠. 이거는 Z-3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하시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R3점 해서 R점 명령을 해주고 F200 252 이송 속도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X59점, Y15.252 해서 두 번째의 센터 드릴 지점을 지시합니다. 바로 앞전에 사이클 명령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위치 지정만 해주면 그대로 센터 드릴 작업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G80 252 해서 사이클 취소를 시키고 G49, G00, Z100점, M09 252, M05 252, 그리고 G28, G91, Z0점 252, M01 252 이렇게 해서 센터 드릴 작업을 합니다. 다음엔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T03, M06 252, S800, M03 252, G90, G54, G00, X38점, Y35.252, 252, G43, H03, Z50점, M08 252, Z10점 252 이렇게 한 다음에 G99, G83 자 이거는 팩드릴 사이클이죠. Z-13점 그리고 R3점, Q3점, F100 252 해줍니다. 깊이를 10mm만큼 가공을 해야 되는데 막힌 드릴인 경우에는 3mm만 더해서 Z-13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점 지시해주고 그리고 Q3점 해서 드릴 깊이의 파라미터를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3mm씩 증가하면서 드릴링 작업을 하라 하는 지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3mm, 두 번째는 6mm, 세 번째는 9mm 이런 식으로 3mm씩 증가시키면서 드릴링 작업을 하라는 지령입니다. 그 다음에 F100 해서 이송속도 지시하고요. 두 번째 X59점 Y15.252 지정해 준 다음에 두 번째는 관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명령은 똑같이 적용을 하되 깊이만 관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깊이 명령을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Z-33.252 합니다. 여기에서는 3mm만큼만 플러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5mm만큼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3mm만큼만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여기 끝부분에 거스러미가 붙어가지고 깨끗하게 관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후처리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아예 5mm만큼 관통을 하게 되면은 후처리할 필요 없이 관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G80 252, G49, G00, Z100점, M09 252, M05 252, G28, G91, Z0점 252, M01 252 해서 드릴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는 엔드밀 1번 공구를 불러와서 황삭 가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정삭 가공을 하고 다음에
포켓 가공까지 해줍니다. T01 M06 2호비, S1000 M03 2호비, G90 G54 G00 X-10점 Y-10점 2호비 해서 이 시작 지점을 잡아줍니다. 다음에 G43 H01 Z50점 M08 2호비 Z10점 2호비, 그리고 난 다음에 G01 여기가 5mm이기 때문에 Z-5점, 그리고 F200 이렇게 해서 황사 가공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위치는 여기가 X4mm이기 때문에 1mm만큼 여유를 남기고 황사 가공을 하려면은 총 엔드밀의 반지름 5mm 플러스 1mm, 그럼 6m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값에 6mm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X-2.2 부분에 엔드밀의 중심점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X-2.25b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위로 올라가서 Y도 마찬가지 이쪽에 66, 그래서 4mm 여유가 있기 때문에 2mm만큼 더 올라갑니다. Y 72.25b. 다시 이 X방향으로 절삭을 하는데 여기도 4mm만큼 여유가 있죠. 그래서 2mm만큼 더 나가야죠. X 72.25b 해줍니다. 다음엔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자, 요 부분에 제로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 그러면은 엔드밀의 직경 10mm에서 1mm는 공통 부분으로 가정을 해주고요. 엔드밀의 중심에서 반지름 5mm에 1mm는 공통 부분으로 중복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9mm 플러스 4mm가 되겠죠. 그러면 13mm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Y42 마이너스 13을 하게 되면은 Y 29.25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얼마만큼 안으로 들어갈 거냐 그러면 이 모서리에 엔드밀의 중심이 온다면 5mm만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5mm만큼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모서리에 짜투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4mm만큼만 들어가면 이 모서리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4mm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70 마이너스 4, 그러면 X 66.25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Y 15.25b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이만큼의 제로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마저 정리를 시키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X 64.25b 이렇게 해줍니다. X 64라는 이 좌표값은 X 51이라는 이 부분 여기에서 플러스 13을 합니다. 그러면 X 64가 나오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X 66 이 지점으로 다시 원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Y 마이너스 2점 여기까지 내려오고 X 마이너스 10점 Y 마이너스 10점 해서 1차 황사 가공을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형상에 맞추어서 정사 가공을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구경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공구 지름 보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구 지름 보정을 할 때는 좌보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좌보정 이거는 상향 가공이냐 하향 가공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 과정에 윤곽 가공이라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좌보정을 하기 위해서 G41, D01 그리고 X4점 그래서 여기 있는 경계 부분에 엔드밀을 접선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1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X9점, Y66점, 그 다음에 X28점, 그리고 Y63점,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죠. G03, X42점, R7.25b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직선으로 바꿔서 G01 Y 66.25B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X 66.25B 그 다음에 Y 42.25B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반시계 방향이죠. G03 X 59점 그리고 Y 35점 R 7.25B 해주고요. 직선으로 바꾸어서 G01 Y 23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G03 Y 7점 그리고 R 8.25B 해주고요. 직선으로 바꾸어서 G01 Y 4점 해줍니다. 그 다음 X 9점 여기까지 오고요.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G02 X 4점 Y 9점 R 5점 해서 여기까지 원호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빠져나와도 되지만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원호 가공을 해주면 이 부분에 거스러미가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절삭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G03 해서 X-11점 R 7.525B 해주고요. 직선으로 바꾸어서 G01 Y-10점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좌보정을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G01 G40 해주고 Y-10.25B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정사 가공까지 되었죠. 이제 가운데 포켓 가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구의 위치는 -5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포켓 가공하러 가기 위해서는 공구를 약간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G00 Z10.25B 들어 올린 다음에 X38점 Y35점 해서 처음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놓은 이 지점으로 다시 이송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G01 Z-4점 F100EOB 그래서 여기에 깊이가 4mm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4mm만큼 깊이로 내려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역시 좌보정을 합니다. G41 D01 Y29점 해주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G03 Y41점 R6.25B 그리고 직선으로 바꿉니다. G01 X35.25B 그리고 올라가야죠. Y43.525B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G03 X30점 Y48.5 그리고 R5.25B 해주고요. 다음엔 G01 X26.25B 해주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G03 X21점 Y43.5 R5.25B 해주고요. 직선으로 바꿉니다. G01 Y26.5 그 다음 다시 반시계 방향이죠. G03 해서 X26점 Y21.5 R5.25B 직선으로 바꾸어서 G01 X30.25B 해주고 다시 반시계 방향입니다. G03 X35점 Y26.5 R5.25B 다음 G01 Y29.25B까지 올라오고요. 다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X38.25B 그러면 처음에 내려왔던 위치에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가운데 원위치를 하면서 보정 취소를 합니다. G40 Y35.25B 해주고요. 공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G00 Z10.25B 그 다음에 G49 Z100점 M0925B M0525B G28 G91 Z0.25B M0125B 해서 포켓 가공까지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탭 가공을 합니다. T04 M0625B S400 M0325B G90 G54 G00 X59점 Y15.25B 해서 이 위치로 공구를 이동시킨 다음에 G43 H04 Z50점 M08 25B 그리고 Z10.25B 해주고 G99
그리고 G84입니다. 태핑 사이클이죠. 그리고 Z-33점, 이 태핑 구멍도 역시 관통이기 때문에 플러스 5mm를 해서 Z-33점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R5점, F500 EOB. 자, 여기에 있는 F500이라는 이송 속도는 이 S400이라는 회전수 곱하기 여기에 있는 볼트의 피치 1.25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반드시 회전수 곱하기 피치를 해서 이송 속도를 결정해 주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G80 EOB, G49, G00, Z100점, M09 EOB, M05 EOB, G28, G91, Z0점 EOB, G28, Y0점 EOB, 그리고 M02 EOB 해서 프로그램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퍼센트 기호를 입력해서 데이터 전송을 끝냅니다. 혹자는 여기에 G28, G91, Z0.25B, G28, Y0.25B, 그 다음에 G28, X0.25B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공작물을 다시 분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X 좌표 값을 다시 중간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점으로 보내게 되면 이중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G28 X0.25B라는 X축 원점 복귀는 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축은 원점 복귀를 하지 않는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백플롯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플롯 창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솔리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최소 X값은 0으로 하고 최소 Y값도 0으로 하고요. 최소 Z값은 여기에 있는 28이라는 수치를 주는데 우리가 기계에서 공작물 원점 세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 부분을 제로점으로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28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8로 설정을 해주고요. 최대 X값 70, 최대 Y값 70, 최대 Z값은 0.2쪽으로 일감이 30mm이기 때문에 2mm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2mm를 넣어주게 되면은 소재값이 70, 70, 30이 됩니다. 소재치수 잠그고요. 각 공구에 대해 다른 색상 사용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준 다음에 저는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구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순서에 맞춰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만약에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여기가 10번, 11번, 12번, 13번이 나오겠죠. 어쨌든 공구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공구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은 엔드밀이었고 2번은 센터 드릴이고 3번은 드릴이고 이렇게 세팅했던 대로 여기에서도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평 엔드밀을 선택을 해줍니다. 평 엔드밀, 직경은 10mm 설정을 하는데 뒤에 있는 공구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직경 10mm, 축직경 10mm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10mm 이렇게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면 바로 밑에 공구 체인 노드 저장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 2번 공구부터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2번 공구는 센터 드릴을 선택해 줍니다. 센터 드릴, 그리고 직경은 3mm.
공구 체인 노드 저장해 주시고 3번 공구는 드릴을 선택합니다. 드릴. 그리고 직경은 6.8mm. 공구 체인 노드 저장 해주고요. 4번은 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 드릴을 선택해주고 직경은 8mm로 해주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6번은 페이스 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직경은 80mm 해주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을 해줍니다. 시험장에 센터 드릴이 4mm가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센터 드릴을 직경을 4mm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페이스 밀이 50mm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50mm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밀을 50mm로 했을 때는 절삭하는 경로가 다르죠. 이 결삭하는 경로는 제가 기초과정에 페이스 밀 부분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또는 시험장에 페이스 밀이 없어서 엔드밀로 이 상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역시 기초과정의 페이스 밀 부분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가공된 모습이 나오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살펴봅니다. 뭐를 중심적으로 봐야 되느냐면 이 끝부분, 이런 중간 부분, 이런데 제로섬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로섬이 없이 이렇게 가공이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유심히 잘 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잘 됐다면 상부를 클릭한 다음에 이 형상의 모습 그리고 도면의 모습 이거를 비교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상 없이 다 잘 되어 있으면은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 봅니다. 아래 플레이를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페이스밀 가공하고 센터 드릴 가공하고 드릴 가공하고 그리고 나서 엔드밀 가공을 하겠죠. 엔드밀 가공한 다음에 정삭을 합니다. 그리고 포켓 가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탭 가공을 하겠죠. 자, 이 가공이 끝나면 역시 상부를 클릭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상 없이 잘 되었다면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